미국에 블룸버그 TV가 있다면 한국에는 블린버거 TV가 있다. 반갑습니다. 자, 블린버거 TV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코너는 빠밤 뭘까요? 오늘의 코너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종목을 묻다. 오늘 코너도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좀 들어보시고 판단은 물론 여러분들의 몫이죠. 들으시는 분의 몫인데 제가 최대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종목을 묻다. 오늘 첫 번째 종목 두둥 오리콤입니다. 오리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텐데 요거 그 오리콤이라는 회사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오리콤은 광고 회사입니다. 광고 대행사, 광고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두산그룹 아시죠? 우리나라 두산그룹. 거기에 계열사입니다. 계열사고 최대 주주가 주식회사 두산이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율이 얼마냐? 62%. 그래서 이 지배 구조라는 그 면에서 보면 일단 회사 자체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최근에 혹시 그 TV 자주 보시는 분들은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신민아 씨가 등장하는 금호석유화학의 휴그린 그 CF 있잖아요. 최근엔 그걸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그렇고 왜 허구 많은 종목들 중에 하필이면 오리콤을 얘기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주식 투자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차트만 보고 그냥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그 가치 투자, 저평가된 종목을 좀 우리가 찾아서 장기간 좀 묻어두는 그런 일종의 그 가치 투자,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또는 업황에다가 투자하는 그 업황 투자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오리콤은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철저하게 오직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오리콤은 알아두실 게 뭐 가치 투자, 그 다음에 업황 투자 이런 거하고는 그 상관이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차트만 보고 그냥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차트가 어떻길래 그러냐? 그럼 차트를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 2020년 7월 27일 날 거의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오늘이 11월 그 녹음하고 있는 지금 오늘 날짜가 11월 12일 목요일인데요. 오늘까지도 계속 횡보. 개도 아니면서 옆으로 계속 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오늘 2.66% 상승이 나왔습니다. 주가 상승이. 근데 차트를 보고,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 볼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5일선, 21선, 61선, 121선, 그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줄여서 이평선. 이 네 가지 이평선이 지난 올해 7월 27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그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막 모아, 그죠? 화산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처럼 모아갖고, 그거는 우리가 에너지를 지금 모으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의 이평선, 그게 하나로, 마치 하나의 선인 것처럼 하나로 다 합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최근 한 2달 전부터는 이게 거의 네 개의 선이 아니라 마치 한 개의 선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다 겹쳐버려갖고 지금. 그거를 보면, 아, 에너지를 지금 응축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보통 이런 형태의 차트는. 그래서 조만간에 상방, 위로 갈지 차트가, 아니면 하방, 아래로, 즉 주가가 떨어질지 둘 중에 하나 결판이 난다는 건데요.
그 결판이 제가 보기에는 오늘 결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겠죠. 우리가 차트를 왜 봅니까? 차트 보는 이유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이 매수할 때인지 아닌지 또는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딱 그 두 가지 시점 타이밍 잡기 위해서 보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다른 거 일절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호가 왔습니다. 오늘 상방으로 2.66% 상승하면서 상방이 그러니까 방향이 위로 지금 거의 정해지다시피 했는데 또 하나 보실 게 오늘 같은 경우에 양봉이 나왔는데요. 일단 위든 아래든 꼬리가 달려있다. 꼬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웬만하면 꼬리가 달리면 안 돼요. 없어야 돼. 근데 오늘 딱 보니까 꼬리가 거의 위쪽도 아래쪽도 거의 꼬리가 안 달려 있습니다. 예. 이 꼬리가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를 왜 봐야 하냐?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일 좀 내일 웬만하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예? 이건 매매이기 때문에 차트 매매는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무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투자할 때는. 그래서 조금만 일단 좀 사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 오리콤, 첫 번째 종목 오리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종목을 묻다. 두 번째 종목은요. 좀 생소하실 텐데 W 홀딩 컴퍼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시죠? 예. 요거는 거의 뭐 동전주인데 야 너는 무슨 동전주를 추천하고 지들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왜 추천하냐면 이거는 개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리콤은 간략하게라도 회사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이거는 회사 뭐 소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짧게 보는 겁니다. 최대한 짧게 봐서 오로지 이거는 온리 또 차트밖에 없어 이거는. 예. 매수해야 되는 이 오로지 차트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앞서 종목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제가 원래 평소에 저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는 웬만하면 차트 매매 잘 안 합니다. 저는 안 하는데 왜 이거 오늘의 종목을 묻다를 두 개씩이나 차트 매매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라고요. 소액으로. 예?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업황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 종목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아도요.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아갖고 잘못 들어가 버리면 X 되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좆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좆되는 거예요. 그 개인 투자자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못 버팁니다. 그거 잘못 들어가 버리면 절대 못 버텨요. 그 누구도 배견하지 못합니다. 그건 불문율이야.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연습을 하시라고. 예, 그래서 요거는 그 W홀딩 컴퍼니는 최근 한 3, 4일 아니 한 4, 5일 전부터 갑자기 외국인들이 막 지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추측한데요. 외국인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진짜 외국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흔히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또 차트 보실 때 하나가 뭐냐면 지금 그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꼭 뭐 네이버에라도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일 전에 5일 이동 평균선이 21선을 뚫었습니다. 뚫었는데 어제 양봉이 나왔는데 이것도 위든 아래든 꼬리가 안 달려 있습니다. 전혀. 그리고 오늘은 윗꼬리가 살짝 좀 길게 달려 있는데 이건 위에서 누가 찍어 눌렀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차트 보실 때 중요한 게 지금 한 14거래일 뭐 한 10거래일 정도 기간만 딱 떼놓고 보면은 거래량을 보셔야 되는데 거래량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거래량이 미미하고 거래량의 변화도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금야금 아주 야금야금 조금씩 주가는 상승을 해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요거는 아주 짧게 보면은 그래도 얼마 수익은 좀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누차 강조하지만 매수 타이밍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매수 타이밍 적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W 홀딩 컴퍼니 요거를 오늘의 종목을 묻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 종목을 묻다는 그렇고요. 예. 이번에는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예. 제가 좀 말이 빨랐죠. 예,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알려드리고 싶어서 막 이렇게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예, 말이 빨라졌어요. 예. 그래도 뭐 듣기에 불편한 건 없으리라 보고요. 여기서 끝내면 좀 서운하잖아요. 아쉽고 저도 아쉽고. 그래서 번외로 예, 종목을 묻다 세 번째 종목 말씀드릴게요. 번외로. 근데 이거는 왜 제가 번외라고 하냐면 이미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뭐겠어요? 지난 1회 첫 번째 방송 때 말씀드렸죠. 현대차. 예. 근데 현대차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꼭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예. 일단 그 뭐냐면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죠. 근데 현대차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로봇 있잖아요. 로봇. 뭐 어떤 분은 로보트 뭐 이렇게도 하는데 뭐 그거나 그죠? 이 로봇 사업에도 그 정의선 회장이 회장됐잖아요. 정의선 회장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분명히 이쪽 로봇 사업도 아마 크게 키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현대차가요. 무려 1조 1천억 정도를 들여가지고요. 요것도 좀 생소한 기업이실 거예요. 뭐냐면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예,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그런 회사를 지금 인수하려고 물밑 협상 중에 있다. 예.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생소하죠. 예. 이게 뭐 하는 회사예요,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면요. 로봇 전문 회사예요. 로봇을 전문으로 설계하고 제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보면 1992년도에 그 MIT라고 아시죠? MIT. 명문대잖아요. 그 매사추세츠주 공대. 그죠? MIT. 그 MIT 학내에 그 조그만 그 벤처로 시작을 했어요. 벤처로 시작했는데 이게 딱 보니까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 그럼 누가 달려들어요? 벤처 캐피탈이나 뭐 이런 좀 뭔가 이렇게 또 관련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전략적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막 좀 인수를 하려고 즉 살려고 막 눈독을 잔뜩 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또 이쪽 분야의 최고봉이 누굽니까? 구글이 또 그런 거는 잘 보잖아요. 잽싸게 인수해버리잖아요. 구글이. 그래서 2013년도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구글이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다가 팔아먹었어. 2017년도에. 어디다 팔아먹어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아시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손정의 회장. 예, 근데 요즘에 약간 좀 개갈되고 있죠. 예, 약간 좀 실망스럽긴 해요. 그 뭐 비전 펀드인가 그거 만들어 갖고 뭐 투자한다고 막 그러다가 또 손실을 많이 봤죠. 근데 하여튼 지금 뭐 알리바바 문제도 걸려 있고 좀 손정의 회장님도 아마 골치가 아프실 겁니다, 지금. 예, 어제 통화했어요. 예. 모시모시 스미마생 뭐 그러면서 뭐 골치가 아파 죽겠대요. 예, 어제 통화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프트뱅크 그룹이 인수를 했어요. 뭐를?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예, 그렇고 요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히스토리를 짧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로봇을 전문으로 제조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 실제 뭐 성과물이 있냐, 결과물이. 즉 얘네가 뭐 실제로 만든 로봇이 있냐?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에 처음으로 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나 몰라. 근데 발음하기도 힘들어. 그냥 스폿 또는 스팟. 그죠? 뭐 스파 같기도 하고 언뜻 들으면은 하여튼 이 스팟이라는 이름의 그 로봇 멍멍이를 로봇 멍멍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야, 개. 예, 우리말로 해석하면 개인데 살아있는 그 개가 아니라 로봇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로봇 멍멍이를 만들었는데요. 이 멍멍이가 이것도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나 이런 데 한번 검색해서 이미지를 찾아보세요. 예, 약간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사족, 실제로도 멍멍 하는 그 멍멍이들은 두 발로 걷진 않잖아요. 예, 네 발로 걷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족 보행이라고 하는데 이 로봇 멍멍이 스팟도 똑같이 사족 보행을, 그러니까 다리가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족 보행을 하고요. 이게
최대 속도가 초속으로 따졌을 때 1.6m, 그러니까 1초, 똑딱 1초 동안에 1.6m를 뛰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뜀박질해서. 예. 그리고 계단 있잖아요. 계단도 자유롭게 막 그냥 오르내릴 수가 있답니다. 이 로봇이. 저는 개인적으로요, 뭐 약간 이 옆길로 새는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나 이 왈왈 멍멍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길거리 가다 누가 이렇게 멍멍이나 또는 길냥이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은 그냥 못 지나쳐요. 예. 한 번이라도 쓰다듬어 줘야 직성이 풀리는데, 근데 저는 지금 그 여건이 환경이 좀 안 돼갖고 누가 딱히 돌봐줄 사람이 없고 저도 항상 바빠갖고 시간이 안 돼서 지금 키우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사실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게 로봇 개가 나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일본 소니에서 몇 년 전에 이미 나왔죠. 그 이름이 지금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씩 해요. 그래서 그 실제 개보다는 좀 못하긴 한데 거의 실제 개와 유사합니다. 그 이름이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것도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진짜 이 로봇, 어디서 로봇 개를 만들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말씀드리면요. 요즘 뭐 인플루언서, 뭐 구독자가 뭐 100만이네, 200만이네, 그래갖고 한 달에 뭐 얼마를 버네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혹시 그쪽에 관심 근데 이런 거 막 이거 아이디어 제가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근데 하여튼, 왜, 내가 할 건데, 아이씨, 경쟁자만 키우는 거 아니지 모르겠네. 하여튼, 또 같이 잘 되면 좋은 거니까. 그 여건이 되시는 분은요, 실제 개하고 또는 실제 고양이하고요, 그 로봇 강아지를 하나 사가지고요, 로봇 멍멍이를 사셔갖고, 둘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4시간 라이브로 그냥 중계를 쭉 하는 겁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요. 그러면 구독자 순식간에 늘어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예? 동물 좋아하는 사람은 저처럼 동물을 좋아하는데 뭐 예를 들면 혼자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내가 얘를 돌봐줄 수가 없어. 근데 막 키우고는 싶어 미치겠어. 그러면 대리만족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대안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 그런 걸 보면서 아마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구독자 순식간에 늘어나고 거기다 광고 싣고 이러면은 웬만한 월급쟁이 샐러리맨 부럽지 않을 겁니다. 수입이. 예. 쓸데없는 소리라고요? 예, 닥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디까지 얘기했어? 자, 예, 하여튼 로봇 멍멍이 스판 얘기했죠. 예. 그리고 이걸로 끝이냐, 이 회사가? 아닙니다. 로봇을 또 만들었어. 근데 이번엔 이름이 좀 그럴듯해요. 예. 아틀라스인지 아틀라스인지 또 헷갈리네.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셔야 돼요. 저처럼 이러면은 이렇게 자꾸 잊어먹어. 그래서 아틀라스인지 아틀라스인지 하여튼 뭐 이름을 지었는데 얘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사람 모습의 형상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족 보행을 합니다. 두 다리로 걸어. 그리고 덤블링도 합니다. 얘는. 예. 대단한 회사죠. 예. 이런 이 회사를 현대차가 지금 1조 이상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인수하려고 협상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1조면 여러분 공이 몇 개입니까? 공이 무려 12개가 붙습니다. 예. 상상하기조차 힘든 금액이에요. 그 큰 돈을 들여갖고 왜 인수를 하려고 들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기술이 다 거기서 거기야. 무슨 얘기냐. 버스턴 다이나믹스 이거를 인수를 하면 이 회사는 로봇만 죽어라 하고 만드는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기술 관련된 노하우가 그동안 쌓인 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죠? 그 기술을 그냥 내가 사는 거야. 사가지고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핵심을 이루는 PAV, 즉 개인용 비행체,
거기에다 이 기술을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인수하려고 드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너무 막연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딱 하나 들어볼게요. 뭐냐면 이 자율주행차나 또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현대차가 무인 그 항공 화물기도 만들려고 한다고. 거기다가 이 화물을 싣는 거예요. 실어가지고 즉 배달을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저기 UPS나 뭐 DHL 이런 물류 회사들 있잖아요. 페덱스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물류가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이 화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목적지 근처까지 이제 이 배달을 하는 거죠. 자율주행차나 무인 항공기가 배달을 하면, 그래서 거기다 떨어뜨려 놓으면, 떨궈주면, 그다음부터는 배달 전용 로봇가 이제 각 집마다 이렇게 직접 문 앞에다 갖다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로봇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인수하려고 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어서 정의선 회장, 우리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정의선 회장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리 정의선 회장님의 꿈이 있어요. 어제 통화했어요. 저한테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꿈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제가 훌륭하십니다. 제가 그랬는데요. 정의선 회장님의 꿈은 뭐냐면요. 앞으로 현대차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딱 3가지 사업 분야를 내가 죽어라 하고 밀겠다. 그래서 그게 뭔데야? 그랬더니 첫 번째가 로봇 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로봇 사업을 키우겠다. 두 번째, 미래 자동차 쪽을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마지막 3번째는 뭔데야?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UAM, 예? Urban Air Mobility. 그래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걸 또 키우겠다. 이 3가지 분야가 우리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정의선 회장님의 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회장님 그래도 비중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미래 자동차 사업 쪽에다 50% 비중을 두겠답니다. 그 다음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다 30%의 비중을 두고 나머지 로봇 쪽, 즉 로보틱스라고도 얘기하죠. 이쪽에다가 20% 비중을 두겠답니다. 예, 그래서 좀 지켜봐 달래요. 자기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회장님 믿습니다. 회장님 화이팅! 그러고 끊었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 회장님께서 이미 작년이죠. 2019년도 5월 달에요. 이것도 좀 생소하실 텐데 미국의 스타트업인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처럼 로봇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리얼 타임 로보틱스, 좀 생소하죠. 리얼 타임 로보틱스. 여기다 약 20억, 예? 200억도 아니고 꼴랑 20억을 투자를 하셨어요. 저는 말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요. 왜 현대차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된다고 자꾸 떠드냐 하면요. 물론 사업 비전 이런 것도 물론 봐야죠. 중요하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정의선 회장님의 인성입니다. 인성. 저는 인성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특히 가치 투자 이런 거 할 때, 예? 많이 하는 분석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업 분석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막 보면서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이 얼마가 났네, 순이익이 얼마가 났네, 그러고 이 회사 부채, 빚이 얼마가 있다, 자본 잠식이 들어갔네, 막 분석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물론 기본입니다. 가치 투자할 거면 반드시 해야죠. 차트 매매할 거 아닌 이상은. 근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왜 기업 분석만 그렇게 하시고 정작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경영진, 특히 오너, 대표이사, 그 사람에 대해서는 왜 분석을 안 하십니까 도대체? 예? 셀트리온 아시죠?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
물론 이분은 제가 통화를 못했어요. 예, 꺼지랍니다, 저보고. 예,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튼, 셀트리온도 얼마나 말이 많고, 그 공매도 치는 사람들, 얼마나 그거를 진짜 들들 볶으면서 괴롭혔습니까, 셀트리온을. 그런데도 그 뚝심 하나로 밀어붙여가지고, 저 주가 지금 보세요, 주가. 도대체 몇 배가 오른 겁니까, 저거. 예, 그것뿐입니까? LG 생활건강. 그것도 주가 보세요. 3년, 5년 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차석용 부회장님이 계속 맡고 계시잖아요. 예. 아유, 힘드시답니다. 예, 통화했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대요, 지금. 예, 그만두고 싶답니다. 근데, 지금 저 주가가 도대체 몇십 배가 오른 겁니까, 저게. 예?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거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주가는 뭐의 반영입니까? 주가는 기업 가치 반영입니다. 물론 주가라는 게 기업 가치, 그 내재 가치만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그 워낙 변수도 많고 내부나 외부적인 그 영향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재 가치를 반영하게 돼 있어요. 주가는. 그래서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그 가치를 반영한 것이고요. 근데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결국에 그럼 그 기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경영을 해요? 인공지능이 합니까? 뭐 요즘 하도 뭐 AI 그래갖고 뭐 인공지능 난리도 아니죠, 뭐. 물론 인공지능이 경영에는 관여를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하고 그 기업도 인공지능에게 많이 의존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거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제발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왜 자꾸 사람을 자꾸 놓칩니까? 왜? 아무리 사업이 비전이 많으면 뭐합니까? 막말로 진짜 저급하게 표현해서 그 사업을 하는 주체, 사업을 벌이고 있는 주체, 즉 인간이 인성이 거지 같아. 아예 개찹 아니야 그냥. 걸레 같아 막. 그러면 그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그게? 회사 팔아먹을 생각이 나고 돈 빼돌릴 궁리 나고 막 이러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거 다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거. 그래서 자, 꼭 명심합시다. 예? 주가는 기업 가치 반영이고 그 기업은 누가 하는 거다? 사람이 하는 거다. 따라서 사람을 놓치지 말자. 아셨죠?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그 미국의 엔비디아라고 아시죠?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비트코인 광풍 불었을 때 주가가 막 날아갔잖아요. 뭐 만드는 회사예요? GPU, 그래픽 처리 장치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엔비디아하고요, 현대차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뭘로 동맹을 맺었냐? 커넥티드 카. 커넥티드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랑 개념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커넥티드 카에 관련해서 동맹을 맺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미 개발이 끝났습니다. 뭐냐면 현대차하고 그동안 엔비디아하고 서로 공동으로 개발을 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율주행차에 보면은 그 하드웨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그게 탑재가 돼요. 그래서 그 OS라고 보통 부르죠. 운영 체제.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겠지만 뭘로 떼돈을 벌었어요. 빌 게이츠가. 윈도우라는 PC용 운영 체제를 전 세계에다 팔아먹어갖고 떼돈을 벌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변신을 했죠. 클라우드 전문 기업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그걸로 떼돈을 벌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모바일 쪽에 보면 쉽게 말해 스마트폰 애플 말고 나머지는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OS 분야를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그게 돈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커넥티드 카가 이제 상용화되면 운영체제, 그걸 선점을 하는 자가 떼돈을 벌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그거를 미리 내다보고 엔비디아하고 운영체제를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의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2년 남았어요. 2022년부터 현대차가 만드는 모든 차량에 그 운영체제를 탑재를 할 거라고 또 전화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정의선 회장님께서.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예. 이제 슬슬 제가 마무리 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끝으로 또 하나 뭐냐면
제가 누구를 험담하거나 헐뜯자는 게 아니고요.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사실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강성노조 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현대그룹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의 노조,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배 만드는 그 현대중공업, 지금 한국조선해양인가? 뭐 그걸로 이름이 바뀌었죠. 하여튼 그쪽 노조, 예? 파업 한 번 했다 하면 장난 아니잖아. 나는 무서워서 근처에도 못 가겠어. 그냥 두들겨 맞을까봐 그냥. 그죠? 그런 강성노조를 정의선 회장님이 취임한 지 불과 2주만, 회장으로 취임한 지 2주 만에 노조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만나서 면담을 했대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제가 뭐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그거는 또 말씀을 안 해주시대요. 또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는. 그래서 제가 더 캐묻기도 좀 그래갖고 안 물어봤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노조 위원장을 취임한 지 2주 만에 만났다서 대화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어느 정도 노조도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좀 얼르고 달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강성노조 중에 하나인 그 현대차 그룹의 그 노조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뭐 한마디로 그거겠죠. 뭐 핵심 내용은 우리 한번 서로 잘해봅시다. 예? 그만 싸웁시다 우리. 이렇게나 뭐 주로 이런 얘기 했겠죠. 뭐 뻔하지 뭐.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 정의선 회장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현대차가 제가 보기에는 그 노조가 좀 파업만 좀 덜해도 파업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죠. 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하지만 파업만 좀 살살 한다든가 파업의 횟수만 좀 줄여도 현대차가 더 사업을 확장시키고 넓히는데 집중할 수 있지 않겠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그 정의선 회장님도 그 노조 위원장을 만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끝으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또 강조하겠습니다. 또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주가는 기업 가치 반영이고 그 기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을 놓치지 말자. 그 측면에서 마무리 멘트인데요. 이건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제 후배하고 술자리를 가지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제 후배가 어릴 때 그 후배 아버님께서 그 운전기사를 하셨대요. 직업으로. 근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정의선, 그 당시엔 회장이 아니겠죠. 정의선 회장을 모시게 됐대요. 정의선 회장님의 운전기사를 하게 됐는데 정말 하면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 아버님이. 왜 놀랐냐면 갑질을 그렇게 해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들어보세요. 해대는 게 아니라 갑질을 한 번도 안 하더라. 단 한 번도 갑질을 한 적이 없답니다. 회장님은. 그리고 자기를 항상 그렇게 존중해 주더래요. 존댓말 쓰면서. 물론 그 아버님이 연세가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뭔가 달랐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 딱 듣고 역시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구나. 인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의선 회장이 물론 우리가 안 보는 데서야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한번 스캔들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매스컴 타고 이런 적이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들은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봐도 사람을 놓치지 말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얘기를 그래서 자꾸 하는 겁니다. 현대차는 절대 차트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냥 묻어둬야 돼요. 묻어두는 거예요, 그냥. 가치 투자로.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이 빨랐는데, 오늘 블룸버그 TV 두 번째 종목을 묻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